아무튼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로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로우 리뷰 이제 시청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몇 점이냐? 10점 만점에 6, 5, 1.5 이러는데 저도 한 5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맥다운 때 또 호건에 대한 추모 타종과 이제 이분을 기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특집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근데 이게 로우에서도 한 번 더 하더라고. 그래서 로우의 출연진들이 또 함께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에릭 비숍이 또 가운데에 있고 이 왼쪽에 있는 청년은 닉 호건 같아요. 닉 호건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데 닉 호건이 이제 아들이죠, 아들. 예, 그리고 또 생전에 친했던 WWE 프로듀서이기도 한 브루스 프리차드까지 함께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닉 호건, 브루스 프리차드, 에릭 비숍. 에릭 비숍 같은 경우에는 저번 스맥다운 때 불참했기 때문에 왜 안 왔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서 자기가 이제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로우에는 참석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에릭 비숍이 또 호건 사망에 대해서 자기 팟캐스트에서 또 최근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 로우는 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또 락키3의 썬더립스로 나왔던 장면부터 해갖고 호건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연달아서 또 재생이 됐고요. 내일 NXT 때도 과연 호건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네. 아무래도 저도 멘트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제이우소와 헤이먼의 링 세그먼트가 있었는데 이제 헤이먼이 주로 제이우소의 가족 욕을 많이 했죠. 리키시도 결국에 너 챙겨주는 것 같지만 너보다 솔로 더 챙겼잖아. 키워줄 때 리키시 결국엔 제이우소 너가 자신보다 더 유명해지는 걸 바라지 않아. 제이우소야. 네 아버지도 너 별로 안 좋아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이우소가 완벽하게 받아치면서 본인의 노래를 또 한번 재생하면서 오늘 메인 이벤트를 좀 예고를 했습니다. 메인 이벤트 예고. 6인 태그팀 매치 카부키 워리어스 때 카부키 워리어스랑 AJ 스타일스가 3명이서 팀을 맺고 도미닉과 저지먼트 데이 여성부 이렇게 3대3 혼성 태그팀 매치가 있었는데 록센을 이제 블록버스터로 하려다가 카이리 세인이 놓칠 뻔하니까 그 카이리 세인이 록센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블록버스터를 완성하는 장면이 따로 리플레이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절묘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J가 결국에는 태그를 하게 되면서 이제 도미닉하고 대결하는 장면. 이제 근데 페노메널 포함을 도미닉에게 꽂아내려는데 록센이 막아서면서 도미닉의 호감작을 하는 록센의 모습도 보였고요. 결국엔 이제 AJ가 토스를 해서 인스인 엘보로 장외로 장렬 해내는 이 장면이 제일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방해꾼을 이렇게 제거해내고 결국엔 페노메널 포함을 장렬하면서 AJ 스타일스가 카부키 워리어스와 함께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지금 PLE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AJ가 또 이겼으니까 이러면 썸머슬램에서 지겠네 이러는데 놀랍게도 정말로 이 전초전을 이기면 PLE에서 지잖아. 그래서 지금 썸머슬램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도미닉하고의 경기가 있는데 오늘 이 전초전을 이긴 AJ 스타일스가 과연 도미닉을 상대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전초전에서 이기고 벨트 들면 거의 필패.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막 자동차 본인이 운전하면 지고 남이 운전해서 등장하면 이기고 막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쉐이머스가 저번 경기 루세프와의 2차전을 승리하면서 복수에 성공했는데 그레이슨 월러가 뉴데이가 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뉴데이가 된 월러가 과거에 이제 쉐이머스에게 처발렸기 때문에 이제 복수를 하겠다. 도전장을 내밀게 되면서 싱글 매치까지 이어지는데 경기 중간에 쉐이머스와 월러 경기 중간에 이제 비치 오브 보란 북치고 나서 발도 치려고 하는데 루셉이 등장해서 방해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쉐이머스가 브로킥을 차내면서 스쿼시 승리합니다. 스쿼시 승리. 그래서 결국에 경기는 이겼지만 쉐이머스의 지팡이로 뒤풀이를 당해가지고 이 쉐이머스와 루셉이 1대1이잖아 지금. 아직 안 끝났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브로킥 아직 안 끝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 이 둘이 3차전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썸머슬램이 아니라는 거지. 아무래도 약간 유럽 쪽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 클래시 인 페리스 가려는 게 아닌가.
3차전을 해도 4차전을 거기서 할 수도 있고 5차전, 7차전에서 뭐 더 봐처럼 태그팀 묶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봤을 때는 질질 끌다가 유럽에서 3차전 하지 않을까. 쉐이머스의 또 유럽에 또 고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굳이 고향 아일랜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유럽 출신들은 유럽에서 경기를 하게 해주거든요. 예.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레이슨 월러가 계획이 있냐. 그레이슨 월러에게 계획이 있냐가 문제거든요. 이 그레이슨 월러가 이제 호주잖아. 호주인데 이제 호주 PLE가 2달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오스틴 시어리를 일부러 여기서 컷한 것 같거든? 몸 커팅한 거 보니까 계획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세트 메뉴로 오스틴 시어리의 부상과 함께 같이 공기가 됐는데, 오스틴 시어리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 원래는. 이제 호주쇼에 어떤 모습이로든 출연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손절을 했죠. 이제 프로모를 SNS에서 했어, SNS에서. 너는 존시나 먹고 소화도 못했잖아, 이러면서. 너는 나 덕분에 챔피언도 된 거고, 태그팀 챔피언도. 이제 오스틴 시어리랑은 끝이야. 이렇게 SNS로 프로모를 했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이머스에게 스쿼시 패배를 당했다. 호주쇼는 다가온다. 그레이슨 월러의 계획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또 나오미의 인터뷰. 나오미의 인터뷰가 이게 마이클 잭슨 스릴러 뮤비에 나온 복장인 것 같아 보니까. 마이클 잭슨을 좀 오머주한 그 전설적인 자켓을 입고 있는 것 같고, 리아하고 이오를 썸머슬램에서 상대해야 하는데 어쩌실?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이 하는 거 나도 다 할 수 있다. 오늘 8인 태그에서 최대를 보여주겠다 해서 이제 굉장한 포부를 보였습니다. 또 브론슨 리드도 오늘 제이와 경기가 잡혔기 때문에 제이든 제이 가족이든 내가 쓰나미로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브론 브레이커는 오늘 이 브론슨 리드와 제이 우스와의 경기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 내가 이걸 제압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클래식 인 파리스에서 하기는 더 힘들지 않을지. 경기 수가 더 적은데 벨트도 안 걸린 경기가.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로우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럽 위클리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래식 인 파리스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모르는 거니까. 일단 태그팀 챔피언십을 안 하면 되잖아. 태그팀 챔피언십 안 하면 할 수도 있죠. 예.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브론 브레이커가 계획이 있다고 말하는 장면. 또 라일라의 세그먼트가 있었는데, 라일라의 세그먼트 다음 주 로우에서는 2회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으로 돌아올 거야.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패배한다면 베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지지 않을 거다. 베키가 나를 이기려면 나를 땅에 묻어야 된다. 베키는 내 능력을 모른다면서 투지를 불태우는데, 베키가 등장하면서, 근데 이제 베키가 뒤에서 등장하거든. 음악이 울려도 앞에 안 나오니까 라이라가 뒤에 있겠거니 하고서 앞으로 막 달려가다가 유턴해서 드랍킥을 차요. 이 장면이 좋았다. 그래서 베키가 원래 죽도로 공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죽도를 빼앗아서 오히려 베키를 제압해내는 라이라 엔딩이 나왔습니다. 라이라 엔딩. 네. 영혼판 졸시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몬스터 기믹 브론슨 리드가 엔터도 잘하는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당근마켓 우수고객 부연길. 네. 이게 이제 메인 이벤트랑 연결되는 장면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라이라 발키리아가 엔딩 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엔딩 요정하면 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경기는 포함이 아닌가? 아무튼 간에. 그래서 라이라가 제가 봤을 때는 베키를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베키가 이날 져주려고 라이라를 압도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세미 제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세미 제인이 이제 원래는 코리 그레이브즈랑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 캐리온 크로스를 끝내버릴 거야 이러는데, 크로스가 난입하면서 네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야. 너가 지면 세미야 너는 말해. 크로스가 진실을 말했다고 인정해. 그러니까 이제 세미 제인이 오히려 너도 나한테 지면은 크로스가 틀렸다라고 인정해. 그래서 이제 서로의 의견이 맞았다라는 걸 인정하는 조건이 걸려있는 경기가 되었죠. 썸머슬램 대진이 조건이 걸린 거예요. 조건이. 예. 조건이 걸린 경기로 변경됐습니다. 서로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돼. 지면은. 그런 조건이 걸린 경기로 세미 제인과 캐리온 크로스의 썸머슬램 경기가 무게감을 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별로 무게감이 없는데 캐리온 크로스가 겟오버된 거를 세미 제인이 어떻게든 띄워주려는 그런 과정에 있고,
캐리온 크로스는 이제 사우디에서 졌기 때문에 썸머슬램에서 이길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세미제인이 과연 어떻게 될지,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될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미가 턴이라면서 이길라나? 그러기에는 캐리온 크로스는 지금 너무 악역으로만 가야 되는 애야. 애초에 선역을 한 적이 없어, 지금. 계속 악역으로 궤도부했고, 악역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미제인은 이걸 지고 캐리온 크로스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면서 본인의 끝도 없는 언더독 실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로얄럼블 배당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로얄럼블 배당 1위가 세미제인, 2위가 CM펑크. 그 정도로 지금 내년에 세미제인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게 현재 여론이기 때문에 세미제인은 실현을 당할 필요가 있다. 지겹지만 또 한 번 실현을 당하지 않을까. 여기 또 실현을 당하고 있는 베일리도 있죠. 베일리 이제 제키가 다음에 뭐 하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기회를 놓쳤어. 레메도 썸슬도 놓쳤어. 태그팀 챔피언십,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도 놓쳤어. 나는 내 길을 잃었어. 하고서 이제 떠납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베일리가 작년 레메 때 싱글 경기로 챔피언이 됐던 주인공이잖아, 주인공. 근데 주인공 되고 나서 뭐 별다른 그런 게 없었지. 뭐 인기가 막 엄청 컸다던가, 뭐 상품이 많이 팔린다던가, 뭐 그런 지표들이 있잖아. 그런 게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세미 쪽 민심이 좋나 보네. 블러드라인 스토리 중심임. 그러니까 세미제이는 데니엘 브라이언을 대체할 수 있는 언더독 스타로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었고 계속해서 후보에 있었죠. 근데 번호표를 뽑을 때마다 새치기가 있었던 것 뿐이고 해서 이 사람의 언더독 스토리가 과연 이번에는 연결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오히려 캐리온 크로스에게 지면 좋다는 거야, 세미제이는. 8인 태그팀 매치, 리아, 이오스카이, 니키벨라, 스테파니 바켈, 나오미하고 시크릿 허비스, 이렇게 4대4 경기가 있었는데 니키벨라가 처음에는 에볼루션의 스파 참전인 줄 알았거든요. 스파 참전이 뭐냐면 이제 한 쇼만 특별히 참가하는 거, 이걸 스파 참전이라는데 스파 참전이 아니었어. 이제 뭐 시리즈 참전이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G1 클라이막스에 AW 스타가 참가한다던가 그런 걸 이제 G1 클라이막스의 토너먼트가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진행되잖아. 그때 동안 참가하는 거 이제 시리즈 참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WWE 어떤 시리즈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니키벨라가 계속해서 로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는 파트타이머 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속 시청자들이 왜 계속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파트타이머 계약인 것 같아. 그래서 경기는 별로 재미없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당탕탕 할 때 이제 이 스테파니 바켈이 링을 장악합니다. 예, 4명의 코너를 4명의 모두 다 각각 코너에 다 배치를 해놓고 미티오를 한 방씩 다 받고 마지막에는 첼시 그린에게 데블스 키스까지 넣게 되면서 경기도 첼시에게 SVB 스테파니 바켈 백브레이커를 넣는 장면으로 끝나면서 선역팀이 이겨요. 네, 선역팀이 이기게 되면서 별로 의미가 없죠, 사실. 여기서 경기가 얽혀있는 게 리아, 이오, 나오미 이렇게 3명이잖아. 리아, 이오, 나오미 이렇게 3명인데 나오미는 보여주겠다고 말해놓고서 경기는 졌죠. 어차피 리아하고 이오 팀이 이긴다 한들 나오미가 또 챔피언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의 그 규칙이 또 맞는 거지. PLE 전날 타이틀전 상대가 이기면 챔피언이 이긴다. 이제 이오하고 리아가 폼 잡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방어할 거다. 뭐 이런 징크스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지먼트 데이에 백스테이지 프로모가 있었고, 오늘 앞선 혼성 경기에서 져서 패배에 침울해 있는 3명, 그 3명을 위로하는 벨러가 너네 오늘 나오지 마. 내가 오늘 혼자서 잘 해볼게. 이러고 나가고 너넨 계속 게임해. 이러니까 이제 게임을 이제 플스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록센 페레즈가 스위치2로 2K 이제 할 수 있어. 스위치2로 2K 나왔어. 선물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스위치2를 선물 받는 모습. 그래서 이게 도미닉이 옛날에 PSP로 게임하는 짤이 엄청 클래식한 밈이거든요. 그 밈을 WWE 의도적으로 재현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PSP를 스위치2로 홍보하면서 아주 절묘한 거지, 그니까. 왜냐면 이제 스위치2로 최근에 WWE 2K가 출시했잖아. 그걸 이제 이 고전 밈으로 재해석하는 거야.
리마스터 된 거지, 리마스터. 그러니까 도미닉 자체가 재산이야, 재산. WWE에서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태그팀 타이틀 매치가 있었고, 저지먼트 데이하고 LW 간의 태그팀 타이틀 매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LW 호킹 와이드가 메인 이벤트 쇼에서 부상을 당했었는데, 복귀를 하면서 저번 로우부터 좋은 모습 보여서 도전권 얻었고 경기를 했고, 코스트 투 코스트 장렬하는 크루즈 델 토로가 있었습니다. 더블 수어사이 다이브까지 하면서 이제 호어킹 와이드가 2층에서 문설트, 크루즈 델 토로가 3층에서 피닉스 스플래시 넣게 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카이저가 등장하면서 LW를 방해를 했고, 근데 LW 방해하려는 거를 이제 드래곤리가 막아주면서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를 드래곤리가 막 좁혀면서 둘이 같이 나가요. 넌 나랑 함께 간다 이러면서 둘이 같이 나가. 그래서 이제 LW가 또 한 번 그 억가를 이겨내고 승리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또 다른 마스크가 방해합니다. 또 다른 마스크. 네, 이 친구가 와서 또 방해해요. 그래서 지금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뿐만 아니라 사모기가 나온 거예요. 사모기. 예, 사모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누구냐, 지금 말이 많아요. 예, 이 말이 많은데 지금 현지에서는 여러분 피트던이라는 예, 피트던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지오바니 빈치 생각했거든요. 파비앙 아이너너, 이 지오바니 빈치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지금 현지에서는 피트던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네, 저도 근데 이 옆모습을 비교해 봤거든요. 이 옆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피트던이야. 피트던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옆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피트던이 똑같이 생겼어요. 예, 이 짤 보면은, 예, 이 짤이 피트던이랑 똑같이 생겼어. 이거랑 비교하면은 눈이랑 턱이랑 수염이랑 피트던입니다. 이 짙은 쌍꺼풀부터 해갖고. 그래서 이 사모기가 피트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피트던이 유력해 보여요. 네, 그래서 피트던으로 나중에 밝혀질 것 같고, 근데 이제 활용이 안 되는 선수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건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이제 타일러 베이트는 어떡할 거냐. 타일러 베이트는 이미 부상을 다 나왔고 내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근데 그 기회가 태그팀 뉴캐치 리퍼블릭이 활용이 안 될 것 같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니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뉴캐치 리퍼블릭이 나오나? 피트던이 유력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캐치 리퍼블릭이 오히려 컴백을 하나? 그것도 이제 유럽 투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목이라니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에반게리온 아니냐고요. 좀 길긴 해, 에반게리온처럼. 예, 좀 트리플 에아에서도 또 좋은 반응 얻어내고 있는 카이저 버전의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있었고, 예, 최근에 또 체드 게이블이 본인이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를 인정했죠. 본인이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임을 인정했죠. 최근에 타 종목 스포츠에 참석했다가 인터뷰를 당했는데 자신이 레슬매니아에서 싱글 경기를 했다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그거는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와 레이 페니스의 경기를 본인이 했다고 인정한 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본인이 의도치 않게 커밍아웃을 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예, 그런 재밌는 엘그란데 유니버스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 링 바깥 타 종목 경기장, 트리플 레아, 로우, 스맥다운, 뭐 말도 없이 여기저기 펼쳐지고 있다. 재밌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군터의 링 세그먼트. 그래, CM펑크 계속 외쳐라 이놈들아. 계속 CM펑크만 외치는구나. 펑크 다 좋아하지. 하지만 저번 주에 내가 마이크 워크로 찢었잖아. 내가 CM펑크를 입닥치게 했잖아. 그는 지 입으로 세계 최고라 하지. 하지만 내가 세계 최고다 라고 말하는데 가까펑크가 등장하면서 내가 말문이 막혔다고? 노노노. 이 드루 맥킨타이어와의 갈등 때 했던 절대 팔찌를 차고 나온 필 브룩스가 되겠고, 그래서 나는 월드 챔피언이 반드시 필요해. 반드시 돼야 돼. 레슬링은 나의 중독이야. 10년 넘게 내 이름을 외쳐준 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챔피언이 되어야 돼. 내가 세계 챔피언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야. 나는 세계 챔피언이, 나는 세계 최고란 칭호를 우기는 게 아니라 나는 세계 최고라는 칭호를 얻어냈어. 너가 링에서 붙고 싶어하는 레전드 아이콘 슈퍼스타들, 나는 이미 같이 경기했고 나는 그들을 다 이겼어. 여기에는 수준이란 게 있다, 꼬마야.
애송아, 키드라는 표현 썼죠. 키드. 그래서 CM 펑크가 완벽한 선역 프로모였어. 선역 프로모. 그래서 링 위에서 군터를 상대로 내가 나이가 있지만 수준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세계 최고라는 칭호를 내가 우긴 게 아니라 얻어냈다. CM 펑크는 세계 최고의 선수라는 걸 이번에 보여줄 거고, 이 대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10년 넘게 내 이름을 외쳐준 이들을 위해서라도 난 반드시 돼야 돼. CM 펑크의 이 절박함, 절실함이 잘 드러난 좋은 프로모였고, 펑크가 할 말 다 하고 떠나니까 군터가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게 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미국 특유의 제스처가 있었는데, 살짝 유치하긴 했는데, 일단은 펑크의 마이크워크로 승리를 해야 되니까 군터가 그런 식으로 본인의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바디 제스처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베키 린치가 오늘 죽도샷을 맞게 되면서 인증샷을 또 찍었고요. 아까 쉐이머스도 그 루세백에 곤봉으로 맞으면서 뒤풀이 당할 때 이 가슴의 상흔이 굉장하더라고. 군터랑 최선 2차전까지 갈지도, 군터랑 2차전을 가려면 세스가 캐싱인을 안 해야 되거든. 지금 이 군터하고 펑크는 세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챔피언이 되고 싶은 게 아니야. 챔피언이 돼야만 해. 라고 했던 CM 펑크의 발언을 또 파이트 포 레슬링도 이 발언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싱글 매치, 오늘의 메인 이벤트, 제이 우소 대 브론슨 리드. 초반부에서 중반까지 계속해서 체급으로 이득을 보고 제이 우소가 극복을 못했는데 한 번 겨우 극복해내고 수어사이 다이브로 장외로 가니까 경기 중에 개피어가 결국에 장례를 하면서 제이 우소가 결국에는 브론 브레이커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게 이 스피어로 제압해낸다,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개피어로 이제 제이 우소를 개패니까 로만 음악 울리고 로만이 함께 제이 우소와 함께 개돼지를 제압해내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 제이하고 로만이 양쪽으로 스피어를 이렇게 우리 개돼지한테 스피어 한 방 먹이자 이러고 있었는데 오히려 역습 당하게 되면서 개돼지가 반격을 해냅니다. 개돼지가 반격을 해서 아나운서 테이블에 크로스라인 넣고 있는 이 요즘 브론 브레이커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 그걸 로만한테 집어넣고 로만한테 또 되나미 넣고 제이한테도 되나미 넣고 장외에서 바리케이트에 제이하고 로만이 지쳐서 서 있으니까 두 명 모두에게 더블 스피어 넣고 해서 로만이 아끼는 조던을 돼지가 벗겨서 이제 내 거야, 이제 돼지 거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오늘 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신발을 뺏어갔어. 신발을 뺏어갔어. 그래서 썸머슬램에서 로만이 이기면 그 조던을 다시 뺐나? 이게 좀 감다살이라면은 뭐 걸려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재미를 위해서는 브론슨 리드가 저 신발 사이즈가 맞다면 저 신발을 신고 경기하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아까 후원에서 얘기했던 게 당근 우수 고객의 저 얘기인데, 브론슨 리드가 뭐 신발을 신고 나오던 아니면 신발에 뭐 링 턴버클 위에 걸어 놓던 어쩌든 간에 경기를 하고 로만이 이기고 그 조던을 다시 뺏어온다면 재밌지 않을까? 울라팔라 목걸이 대신에 족장 신발인가요? 영혼판 존시나님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 지금. 목걸이도 처음에 돌려받을 때, 솔로 시코아와의 최종전을 이기고 돌려받을 때, 뭔가 벨트도 아닌데 되게 막 대단한 걸 받은 것 같고, 그게 나름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줬잖아. 그런 게 이제 조던으로도 가능할까? 라는 호기심이 생기고 있죠. 근데 진짜로 뺏어갔잖아요. 네. 브론 브레이커와 브론슨 리드는 WWE의 쇼를 엔딩 요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발을 뺏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팔찌로도 싸웠는데 조던으로 못 싸우겠어? 로만은 실제로 조던 굉장한 애호가입니다. 예. 굉장한 애호가고, 그 슈퍼맨 펀치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조던 로고를 일부러 패러디 했잖아. 예, 로만에게 있어서 조던 신발은 꽤나 상징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썸머슬램이 과연 조던이 걸린 경기가 될지 그것도 한번
재밌게 한번 보면 좋을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썸머슬램. 이 경기가 내가 하나? 이 경기가 내가 하나? 썸머슬램 준비를 제가 이제 오늘 끝나고 할 거라서 대진 준비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하는 것 같은데 1회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데이 1 대진표 1회차에 제가 하네요. 신발이 걸려있다면 아마 재밌지 않을까. 조던 레더 매치 월드 헤비웨이 조던 매치 조던 누가 갖게 될지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도 좋았죠. 링을 다 휩쓸고 나서 여기는 내 링이야. 이 카메라맨도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일해. 이게 옛날에 로만이 했던 프로모거든. 로만이 했던 정확히 똑같은 대사였어. 로만이 블러드라인의 족장으로서 위험을 떨칠 때 This is my ring 막 이러면서 막 이 링도 내 거고 너희들은 나 보러 왔고 이 카메라맨도 나를 위해 일해. 이게 로만이 했던 프로모란 말이야. 이걸 브론이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프로모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마스크맨의 정체는 누가 될지 썸머슬램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요즘의 로우입니다. 로우가 경기는 다 별로 재미없었는데 프로모라던가 떡밥들이 마이크웍이라던가 그런 게 좀 재밌는 게 많았던 것 같아. 사실상 브론슨 리드와 제이우소의 경기가 재밌던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던 상황이 재밌던 거니까 오늘 로우는 경기는 죄다 폭망이라고 보는데 프로모나 뭐 이런 세그먼트가 좋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굿 배드 D가의 대사도 나중에 패러디 해주면 좋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로만을 내가 봤을 때는 브론 브레이커랑 레슬매니아 대진이 지금 좀 떡밥이 있거든요. 그래서 썸머슬램 때 로만이 이기더라도 브론 브레이커랑의 빌드업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로만이 좀 타이틀하고 멀어지려나? 아니면 로만이 한 번 더 왕좌에 앉은 채로 브론 브레이커가 도전하려나?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사무기는 피트 던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정배입니다. 정설이에요. 정설. 그렇게 오늘 로가 끝이 났고 수요일 NXT 오전 9시에 강한빈 캐스터와 함께 하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캐피털 퍼니시먼트 녹화 정승호와 함께 하고요. 그거 끝나면 오후 7시 숲하고 유튜브 제 채널에서 정승호 강한빈과 함께,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함께한 두 명과 함께 썸머슬램 프리뷰를 진행합니다. 썸머슬램 프리뷰 진행하면서 그간 있었던 승호와 저와의 재밌었던 얘기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뭔가 좀 말을 놓는 건지 안 놓는 건지 막 그런 얘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반말을 먼저 하더라고. 그래서 한참 동생인데 저번에 막 후토크 아직도 하고 있길래 그 방 들어가니까 김대호 왔네? 이러고 나가고 막. 그래서 뭔가 좀 서열 정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수요일 오후 7시 한번 정승호를 고급 초밥을 대접하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서열 정리도 해보고 썸머슬램 프리뷰도 좀 해보고, 정승호 청문회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난 되게 좋은 무드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트리거를 당긴다? 그럼 나도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어. 나도 참을 수가 없다고. 나는 항상 먼저 때리는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나를 먼저 때리면 각오해야 될 거야. 난 되게 좋은 얘기만 할 생각인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토요일 스맥다운 저랑 홍석준 캐스터가 함께 할 거고, 일요일 썸머슬램 1일차는 저랑 홍석준 캐스터가 또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우 리뷰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준비할 게 많아서 수다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